오늘은 관계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연애에 대한 환상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한 임상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14년간 300쌍이 넘는 커플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패턴들. 왜 어떤 커플은 오래가고 어떤 커플은 빨리 헤어지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연애 중이든 결혼 생활 중이든 아니면 앞으로 관계를 시작하려는 분이든 꼭 들어봐야 할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임상심리학자로 일하면서 14년간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커플들을 봤는데요.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 1년이 정말 완벽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320쌍 이상의 커플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거든요. 초반에 아무 문제 없이 완벽했다고 말하는 커플들의 79%가 3년 안에 관계를 끝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저희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던 커플들은 68%가 5년 이상 지속됐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실제 상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처음 6개월은 천국 같았어요 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쓰는 커플들의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초반의 완벽함이 오래 지속될수록 첫 문제가 생겼을 때 충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이라는 건 유리로 만든 집 같은 거거든요. 밖에서 볼 땐 반짝반짝 아름답지만 작은 충격에도 한순간에 깨져버리죠. 그런데 처음부터 나 아침에 예민해, 나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져 같은 얘기를 나눴던 커플들은 이미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함께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너 원래 그런 면이 있었지 하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37살 직장인 남성분이 있었어요. 결혼 5년 차였는데 부인과 같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부인이 첫 회기에서 남편이 감정이 없는 로봇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번째 상담 때 개인 세션을 제안했더니 그때 처음으로 털어놓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실 불안장애가 있어요. 결혼 전부터 약 먹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한 번도 말 못했습니다. 약하게 보일까봐요. 4년 넘게 매일 약을 숨겨서 복용했대요. 화장실 선반 뒤에 숨겨놨다가 아내 출근하고 먹고 빈 약봉지는 회사 휴지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왜 숨겼냐고 물었더니 연애 초기에 부인이 오빠는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했대요. 그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 계속 강한 척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면이 무거워졌던 거죠. 부인은 남편의 무표정을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했고요. 실제로는 불안 증상 때문에 감정 반응이 둔해진 건데 서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9번째 상담에서 남편이 부인한테 처음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나 아픈 거였어. 당신 실망시킬까봐 말 못했어. 그때 부인 반응이 놀라웠어요. 화를 내거나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안도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라 힘든 거였구나. 진작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개월 뒤에 관계 만족도를 다시 측정했는데 처음 63점이었던 게 86점으로 올랐거든요. 남편이 힘들 때 오늘 좀 어려워 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부인은 그걸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증상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완벽함을 유지하려던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친밀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면 쓴 두 사람은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멀리 있지만 맨 얼굴을 보여준 두 사람은 진짜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 45살 여성분이 계셨어요. 남편과 같이 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해요. 설거지 하나 안 했다고 소리 지르고 신발 벗어났다고 방문 쾅 닫고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관찰해보니까 남편은 정말 작은 실수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설거지 한두 개 남겼을 뿐인데 아내 반응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격렬했죠. 이건 명백하게 균형이 맞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한테 물어봤어요. 설거지가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처음 몇 달은 계속 설거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한 걸 안 하잖아요. 5개월 정도 상담하면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니까 진짜 이유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어머니한테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집안이 왜 이래 하면서 화를 내셨대요. 어머니는 항상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하셨고요. 어릴 때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면 아빠가 화 안 내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긴 거죠. 설거지는 그냥 방아쇠였던 거예요. 진짜 분노는 내가 소중하지 않구나라는 오래된 상처에서 온 거였습니다.
남편한테 이 연결고리를 설명해 드렸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럼 당신이 설거지 때문에 화낸 게 아니었네요. 어릴 때 경험한 상처 때문이었구나. 그 이후로 부부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4번 정도 싸웠던 게 4번으로 줄었거든요. 남편이 설거지 안 했을 때 아내가 여전히 불편해하긴 하지만 미안해. 내가 이런 거에 민감한 거 알지? 어릴 때 그런 일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도 알아. 그럼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하면서 이해해주고요. 이게 바로 설명이 가진 힘입니다. 설명 없이 표출되는 감정은 관계를 갉아먹지만 맥락과 함께 전달되는 감정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320상을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간 커플들과 빨리 헤어진 커플들 사이에 결정적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오래 함께한 커플들은 파트너가 실수했을 때 저 사람이 일부러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과거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해석하는 비율이 평균 74%였습니다. 반면에 빨리 헤어진 커플들은 26%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파트너 실수를 즉시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없어서 그래. 날 무시해서 그래. 일부러 짜증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쁜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두 그룹 다 파트너가 실수하는 횟수는 비슷했다는 점이에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차이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였던 겁니다. 파트너가 나를 고의로 괴롭히려는 것 같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들일수록 관계 지속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이게 관계에서 관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상황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년 동안 관찰하면서 발견한 회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하면 82%가 회복됩니다. 반대로 갈등을 회피하거나 비난만 계속하면 회복률이 15%로 떨어지고요. 여기서 핵심은 72시간이라는 시간과 진심이라는 단어예요. 왜 72시간이냐면 그 이후부터는 서로 마음의 벽이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고착되는 지점이 대략 3일 정도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뭐냐면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 그때 정말 외로웠어. 나 그때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커플 사례를 보면 남편이 중요한 발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부인은 당연히 화가 났죠. 첫 반응은 당신은 내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싸움만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받고 난 다음에는 당신이 안 왔을 때 나 진짜 외로웠어. 무대에서 객석 봤는데 당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난받으면 방어하게 되는데 상처를 보면 미안해지거든요. 미안해. 그때 회의가 길어져서 그랬어.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한 거야. 많이 외로웠겠다. 이렇게 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72시간 안에 이런 대화가 이뤄지면 관계가 오히려 전보다 단단해져요. 어려움을 함께 넘었다는 경험이 쌓이니까요. 반대로 이걸 안 하고 각자 속으로만 사귀거나 냉전만 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커플들도 평균적으로 주에 3회에서 4회 정도 갈등을 경험해요. 놀라시죠? 행복한 커플은 안 싸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차이는 갈등의 빈도가 아니라 해결 속도입니다. 불행한 커플들은 한 번 싸우면 일주일, 몇 주씩 끌고 가요. 행복한 커플들은 그날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 날엔 풀어요. 수리 능력이 다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상담실에서 본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완벽한 커플이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면서도 그래도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예요.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편이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가 있었어요. 2년 동안 숨기다가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 넘게 됐을 때 드러난 겁니다. 부인이 처음엔 당연히 엄청나게 화를 냈죠. 이혼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어릴 때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 날렸어. 그때 엄마가 우리 데리고 나갔거든.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미안해. 혼자서는 못 끊겠어. 부인이 그 말 듣고 한참 동안 울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혼자 견디기엔 너무 무거웠겠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날부터 함께 중독 치료 프로그램 다니고 재무 상담 받고 빚 상환 계획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반 후에 다시 만났는데 빚을 거의 다 갚았고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완벽한 남편보다 진짜 남편이 좋아요. 이제 우린 숨기는 게 없거든요. 이게 바로 약점을 공유했을 때 생기는 진짜 친밀감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계속 완벽한 척 하려고 할까요?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두려움이 내 약점을 보이면 떠날 것 같아서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정반대거든요. 약점을 감추면 멀어지고 약점을 보이면 가까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완벽함에 공감하지 못해요. 완벽한 사람을 보면 감탄은 할 수 있지만 연결감은 못 느끼거든요. 반대로 누군가 나도 이런 거 힘들어, 나도 이럴 때 불안해하면 나도 그래 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공감이 생기는 순간 진짜 연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첫 만남에서 자기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한 사람들이 장점만 강조한 사람들보다 호감도가 34% 더 높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완벽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 완벽해요 라는 사람보다 나 이런 거 잘 못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초기나 관계 시작할 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강점만 강조하고 약점은 숨기고 문제는 없는 척하죠. 그러면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 정말 괜찮네 싶거든요. 문제는 6개월, 1년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날 때예요. 감췄던 게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처음엔 안 그랬잖아 라고요. 실제로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숨겼던 건데도 말이에요. 반면에 처음부터 나 아침에 기분 안 좋아, 나 정리 못해, 나 가끔 우울해져, 이런 식으로 솔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모습 보여줘도 상대가 놀라지 않습니다. 응 그래 너 그랬지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기대치가 처음부터 현실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담실에서 항상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빨리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빨리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완벽한 척 하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불완전한 모습 보여주고 그 상태로 받아들여지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3개월 동안 가면 쓰고 있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3일 만에 맨 얼굴 보여주고 받아들여지면 그게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한 남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진짜 모습 보여줬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해요? 제가 답했죠.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좋아한 게 아니라 가짜 당신을 좋아한 거예요. 차라리 빨리 아는 게 나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설명 능력입니다. 약점을 보여주되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되고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화 잘 내 라고만 하면 상대는 그럼 나한테 화낼 거네 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나 화 잘 내는데 그건 어릴 때 감정 표현하면 혼났던 경험 때문이야. 그래서 감정이 쌓였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편이거든. 내가 화낼 때 너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인 걸 표출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 이렇게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 커플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신체 접촉을 거의 안 하려고 했어요. 남성분은 계속 서운했죠.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싶었던 거예요. 7개월 상담하면서 여성분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고등학교 때 성희롱 당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누가 갑자기 만지면 온몸이 굳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야. 내가 먼저 손잡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안기면 힘들어. 남성분이 그 말 듣고 완전히 이해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먼저 물어볼게. 안아도 괜찮아? 손 잡아도 괜찮아? 이렇게 바뀐 겁니다. 설명이 없었으면 남성분은 계속 거절당한다고 느꼈을 거고 여성분은 계속 압박받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설명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커플들한테 당신 패턴의 사용 설명서를 만드세요 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워하는지, 뭐가 트리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예민해가 아니라 나 큰소리 들으면 어릴 때 부모님 다투시던 게 떠올라서 불안해져. 그럴 땐 10분만 혼자 있게 해줘.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320상을 14년 동안 봤는데요. 결국 관계가 오래가는 커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서로가 완벽하지 않고 관계도 완벽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래도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고쳐가는 과정이거든요. 상담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면 커플이 서로를 보면서 당신 참 엉망이네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예요. 비난이 아니라 애정으로요. 우리 둘 다 좀 이상하지?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커플들이 가장 오래갑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커플들은 계속 실망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커플들은 계속 감사해해요. 당신 또 이러네? 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네? 이런 시선으로 관계를 보는 거죠.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68세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41년 차였는데 상담받으러 온 이유가 독특했어요. 요즘 너무 편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였거든요. 평생 자주 다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편해진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서로 뭐가 안 좋은지 다 알잖아요. 남편은 아침에 말 걸면 기분 나빠하고
난 저녁에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그걸 이제 알고 피해 다니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웃으면서 이살 안경 벗은 얼굴도 다 봤는데 뭐 하시고요. 41년 걸려서 도달한 지혜가 뭐냐면 우린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완벽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너 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걸 알았으면 41년이 아니라 5년 만에 편해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커플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당신들 둘 다 완벽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실수할 거고 서로 실망시킬 거고 화나게 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관계가 잘못됐나가 아니라 우리 똘이 함께 해결할 시간이네 하고 생각하세요. 결국엔 사랑이 뭐냐면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면서도 함께 치유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일본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기기라는 게 있잖아요.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 반죽으로 이어붙이는 건데요. 균열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겁니다. 이 그릇은 깨졌었지만 다시 붙였고 그 흔적이 아름답다는 철학이거든요. 관계도 똑같아요. 완전 무결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 어딘가 금이 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금을 어떻게 이어붙이느냐예요. 감추고 부정하면 결국 완전히 깨지지만 인정하고 함께 수리하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14년 동안 본 결론은 이겁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있는 건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매일매일 함께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과정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짜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커플들이 3년 안에 헤어지는 이유는 첫 균열을 견디지 못해서고요. 처음부터 솔직했던 커플들이 수십 년을 가는 이유는 균열과 함께 사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정직함을 추구하세요. 가면 쓴 완벽한 관계보다 맨 얼굴의 진실한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